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박감사 네가 사지 말라 그래서 여지껏 미루고 있었는데 나만 망했다 막 이러면서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정말 지금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오른다고 얘기하시던 분인데 오를 곳은 오른다고 하면서 집 많이 사야 된다고 계속 장려하셨었죠, 이분. 그랬는데 요즘은 내릴 곳은 더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입지 깡패라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절대 안 떨어지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똘똘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을 포함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돈이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택도 없죠?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내릴 곳밖에 없는데 실수요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랬더니 중장기 공급 효과는 기대되지만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입지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최고 입지인 용산에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주택만 때려 짓는 거는 명동에 텃밭 만들자는 발상이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을 풀어줘서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적 재건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민간 사업자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무슨 공급이 더 이루어지겠냐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맞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민간의 이익을 가장 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말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쪽집게라고 막 얘기했던 이분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퇴로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비난을 합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분인데 왜 퇴로를 찾죠? 퇴로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보유가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는 뜻이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렇고 집값은 10년 만에 최대 상승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의 노도강도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대요. 이유는 30대의 패닉바잉의 여파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계속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들여서 사는 게 패닉바잉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지역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금액대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내릴 곳은 내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물건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지로 분류된 지역의 집값만 오르고 있어요. 실수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이라도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걸까요?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최근 대책 이후에 얘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다주택자들은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퇴로를 열어줘야 물건이 나온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동안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매물이 나옴을 의미하겠죠. 정리를 한다는 의미는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매물이 나온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공급을 당장 늘린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중장기적으로나 효과가 있을 거다. 이 얘기는 어쨌든 공급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먼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 퇴로가 열렸죠.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를 하고 1년 내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은 5년 내 매각 시에 중과를 배제해 줍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임대사업자를 해제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 이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들 지금 물건 막 던지고 있죠?
그동안 풍선 효과를 운운하며 뛰었던 지역의 아파트 대량 매집을 했었는데 그 매물이 개인에게 많이 이전이 됐어요. 법인 비율이 높은 경기, 인천, 청주의 매물이 늘어나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매매된 거래 건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에는 새 집이 부족하다는 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입주권 몸값이 높아졌지만 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니까 입주권 거래도 더 늘었죠. 다주택 물건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책으로 인한 공급이 당장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점점 매물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싼 값에 나오고 있습니다. 긴 상승장에 지친 사람들이 이 매물을 비싼 값에 연끌해서 받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시장에 정말 이 비싼 값에 사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3040이 연끌로 수십억의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연끌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모자란 건 신용대출 받고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털고 신용카드 대출, 보험대출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총동원해서 사는 게 연끌이죠. 서울 아파트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가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패닉바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패닉바잉 때문에 알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죠. 한 템포 쉬어갈 여유가 생겼습니다. 30대가 패닉바잉에 빠진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정책이 나오는데도 이 정책이 전부 다 실패하고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공포심에서 이렇게 된 거죠. 투기 세력이 주택을 팔고 그 물량을 30대가 받아준 상황이었어요. 30대 주택 대출이 전체 대출 규모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288조 중에서 30대의 대출액이 102조에 달하고 최근 1년 동안 30대가 받은 신규 주담대가 약 59조에 달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바잉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연끌들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을 포함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연끌이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1년 전에 천재 신혼부부처럼 현금 1억에 연끌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 연끌할 절대 금액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쌌던 지역의 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려서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연끌할 절대 금액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더 들어오기 힘들어졌어요. 또 기존에 규제가 적었던 지역에 이렇게 연끌들이 들어갔던 건데 이제 그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어요. 연끌이라는 게 가능한 모든 대출을 활용하는 건데 그 대출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집값 폭등에 주담대가 안 되니까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지금 집을 샀는데 이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주담대의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을 했었는데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기가 겹치면 DSR을 더 까다롭게 보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금 여력이 없는 30대가 연끌을 하고 있는 건데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끌의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연끌이 없다는 건 시장의 마지막 수요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끌이 들어와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서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제 최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수요가 들어올 길이 막히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다주택자들 퇴로가 열렸으니까 매물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 법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매물을 내놓고 있죠.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연끌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던지는 매물을 연끌 아니면 받아주지 않죠. 연끌하는 이유가 청약을 통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연끌해서 기존의 외곽 지역들을 사는 거였는데 가점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매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서울 수도권에 127만 가구가 공급 예정입니다.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인 청약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현금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분양을 받지 다주택자 법인이 던지는 매물을 잡진 않겠죠? 기존의 주택을 최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실수요자가 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주택자 법인 매물들 쏟아질 상황인데 굳이 오른 금액에 이 집들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줄 수요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급격하게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팔지는 않아요. 급격한 하락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체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급한 상황이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급매로 호가보다 훨씬 낮춰서 팔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을 거치게 돼요.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집이라는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필요한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집을 하나 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3년 전에 지금의 반값하던 집을 앞으로는 절대 살 기회가 없으니까 2배를 주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